인간의 자존감을 지키는 기둥은 여러 개입니다. 노년에는 그 중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의 저서 노년에 관하여에서 노년의 행복은 젊음의 시절에 뿌린 씨앗에서 자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예상치 못한 작은 문제가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노인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3%가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노인 특유의 채취가 지목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문제가 대부분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해결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작은 관리의 부재가 어떻게 한 노인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나이 들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신체 변화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박진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꼼꼼하게 샤워를 마쳤습니다. 70살의 나이에도 그는 자신의 위생 관리에 늘 신경 썼습니다. 오늘은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모임에서 사람들이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저 자신의 예민한 생각 탓이라 여겼습니다. 오늘도 깔끔하게 준비했으니 문제 없겠지. 박진우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년퇴직 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된 그에게 이런 모임은 중요한 사회활동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가족은 멀리 살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정에 도착한 박진우는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바둑을 두는 내내 미묘한 불편함이 감지됐습니다. 사람들이 은근슬쩍 거리를 두는 듯했고 대화가 짧게 끊기곤 했습니다. 특히 오랜 친구인 김민석이 평소보다 더 멀리 앉아 있었습니다. 바둑 모임이 끝나갈 무렵 박진우는 화장실에서 우연히 김민석과 마주쳤습니다. 진우야, 요즘 몸은 괜찮니? 김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혈압만 조금 있지 다른 건 괜찮아. 왜? 김민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하기 좀 그런데 요즘 내게서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혹시 채취 관리하는 제품 써봤어? 그 말에 박진우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매일 샤워하고 향수까지 뿌렸는데 어떻게 냄새가 날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난 매일 깨끗이 씻고 있어. 박진우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김민석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이 들면 생기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 노인 냄새라고도 하는데. 별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날 이후 박진우는 자신에게서 나는 냄새에 대해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여러 번 샤워를 하고 비싼 향수를 뿌렸지만 자신에게서 나는 냄새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점점 사회활동을 꺼리게 되었고 자존감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틀 후 박진우의 아들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7살 손자 민준이가 평소와 달리 할아버지에게 잘 안기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자의 행동이 혹시 그 냄새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아들 현우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별 문제 없어. 박진우는 태어난 척했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며느리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혹시 최근에 채취 관련해서 신경 쓰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왜? 박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냥 민준이가 최근에 할아버지 집에 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특별한 냄새 때문이라고 해서요. 아마 민감한 아이라 그런 것 같아요. 박진우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돌아간 후 박진우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노인 냄새, 나이 들면 생기는 채취, 노년기 위생 관리,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글들은 노인 특유의 냄새가 피부의 지질 성분 변화, 호르몬 변화, 땀샘 기능 저하 등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식습관, 약물 복용도 채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진우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대형마트에 가서 특수 채취 제거 바디워시, 더드란트, 항균 비누 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식단도 바꿔 마늘, 양파, 향신료가 강한 음식을 줄이고 과일과 채소 위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효과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한 향의 제품들이 서로 섞여 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우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노인 냄새는 어쩔 수 없는 노화의 일부라는 글을 읽고 더욱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점점 집에만 머물게 되었고 바둑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인정에 나가지 않은 지 3주가 지난 어느 날 김민석이 박진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랜 친구의 갑작스러운 사회활동 중단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네 요즘 왜 안 나오나? 다들 궁금해하더군. 김민석이 거실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박진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말해준 냄새 때문이야. 아무리 씻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민폐 끼치기 싫어서 그랬어. 김민석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네. 나도 나이 들면서 비슷한 고민이 있었어. 하지만 이렇게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잖아. 박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자마저 내 냄새 때문에 가까이 오길 꺼린다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 혹시 병원에 가봤나? 의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잖아. 김민석이 제안했습니다. 그게 너무 창피해서. 박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홀로 남은 박진우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우연히 노년기 건강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습니다. 노인 전문의가 노년기 위생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귀 위생입니다. 특히 귀 뒤와 귀 속은 노년기에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한 부위입니다. 박진우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귀지의 성질이 변하고 귀 주변 피부에 노폐물이 축적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특유의 냄새를 유발할 수 있죠. 특히 귀 뒤에는 많은 땀샘이 있어 세균 번식이 쉽습니다. 박진우는 얼른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귀를 살펴보니 귀 뒤쪽과 귓볼 주변에 미처 씻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귀를 만져보니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설마 이게 원인이었을까? 박진우는 귀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귀 뒤와 귓볼, 귓바퀴 주변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귀 속은 어떻게 씻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면봉이 생각나서 서랍에서 꺼내 귀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진우는 심한 귀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열심히 귀를 파낸 것이 문제였습니다. 거울로 귀를 살펴보니 귓구멍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만지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당황한 박진우는 서둘러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귀를 과도하게 파셨군요. 외이도에 상처가 났습니다. 이비인후과 원장이 진찰 후 말했습니다. 그게 냄새 때문에 청소하려다 그랬습니다. 박진우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원장은 귀경을 통해 좀 더 자세히 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박 선생님, 귀 관리가 오랫동안 제대로 안 되셨네요. 귀지가 많이 굳어 있고 귓구멍 주변에 피부 각질과 지방이 축적되어 있어요. 이게 냄새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진우는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얼굴, 목, 몸은 열심히 씻었지만 귀를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샤워할 때 물에 귀가 젖는 정도였습니다. 면봉으로 귀를 파는 것은 오히려 귀지를 안쪽으로 밀어넣고 상처를 낼 수 있어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귀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먼저 귀 세정기를 사용해 박진우의 귀를 조심스럽게 세척했습니다. 놀랍게도 오래된 귀지와 노폐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세척 후 의사는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고 귀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샤워할 때 귀 뒤와 귓바퀴를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귀 속은 면봉으로 파지 마시고 두세 달에 한 번씩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세척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귀 뒤는 노인 냄새가 가장 심하게 나는 부위 중 하나니 특별히 관리해 주세요. 박진우는 충격과 동시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냄새의 원인이 귀였다니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러 의사가 추천한 순환귀 세정제를 구입했습니다. 사흘 후 박진우는 귀의 통증이 사라지고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귀 주변에서 나던 이상한 냄새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김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요즘 어떻게 지내나 바둑 들어오게. 김민석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노인정에서 박진우는 친구들과 다시 바둑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사람들이 그를 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민석은 옆자리에 앉아 평소처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바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김민석이 물었습니다. 자네 달라진 게 있나? 분위기가 뭔가 다른데. 박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거였군. 나도 최근에 무릎 통증으로 정형외과 갔다가 의사가 발톱 관리 안 해서 무릎에 부담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 나이 들면서 특별히 관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나 봐. 김민석이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그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주름이 생기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신체 부위들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진우는 컴퓨터를 켜고 노년기에 특별히 관리해야 할 신체 부위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귀뿐만 아니라 발톱, 등, 치아, 목 뒤 등 평소에 잘 신경 쓰지 않던 부위들이 노년기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노령이 등 관리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팔의 유연성이 떨어져 등을 씻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등에 노폐물이 쌓여 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자신이 최근 들어 등을 제대로 씻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박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박진우는 근처 약국에 가서 긴 손잡이가 달린 등 세척용 브러쉬를 구입했습니다. 또한 발 관리용 도구와 특수 치약도 함께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처음으로 등 브러쉬를 사용해 꼼꼼히 등을 씻었습니다. 물이 흘러내릴 때 등에서 거품과 함께 노폐물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토요일 박진우의 아들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달려와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냄새 안 나요. 민준이가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잠시 당황했지만 박진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특별히 관리했거든. 식사 후 며느리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상쾌한 느낌이세요. 박진우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귀 관리부터 시작해 발견한 다양한 노년기 위생관리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창피했어. 내가 냄새 나는 노인이라니. 하지만 이제 이해해. 나이 들면서 신체 변화에 맞추어 관리 방법도 바꿔야 한다는 걸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들 현우가 감동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하기 어려워 하시는데 며느리 지연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저희 병원에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은데 대부분 포기하시거나 사람들을 피하시곤 해요. 박진우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박진우는 노트에 자신이 발견한 노년기 특별 관리 부위에 대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와 귀 뒤 세균 번식이 쉽고 냄새의 주요 원인, 등 나이 들수록 씻기 어려워, 노폐물 축적, 발과 발톱 혈액순환 문제와 곰팡이 감염 위험, 목 뒤와 머리 피지선 활동으로 인한 냄새, 치아와 잇몸 구취의 원인이자 건강의 바로미터. 어느덧 박진우의 노트는 상당한 분량이 되었습니다. 노년기 위생 관리에 대한 그의 열정과 관심은 단순한 냄새, 제거를 넘어 전반적인 건강과 자존감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진우는 자신의 노트를 다시 읽으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관리가 운동과 식사였는데 나이 들어서는 이런 작은 부분들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구나. 박진우는 자신의 경험을 노인정 친구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런 정보가 다른 노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박진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서 나는 냄새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노인정 모임에서 박진우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의 진지한 반응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도 요즘 허리를 구부리기 힘들어서 발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발냄새가 심했나 보네. 한 노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치아 관리가 어려워. 의치를 빼고 씻는 게 귀찮아서 가끔 대충 할 때가 있거든. 또 다른 노인이 말했습니다. 박진우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겪는 신체 변화와 그에 따른 위생관리의 어려움은 모두가 경험하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주제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노인정 관리자인 정 선생님이 박진우에게 제안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런 내용을 좀 더 많은 어르신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다음 주에 노인복지센터에서 건강 관련 강좌가 있는데 짧게라도 경험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진우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준비를 위해 박진우는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수진 원장님과 상담도 했고 노인복지센터의 건강교육 책자도 참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년기 피부 관리의 중요성, 호르몬 변화에 따른 체취 변화, 약물과 음식이 체취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발표 전날 박진우는 긴장되는 마음에 김민석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무슨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창피하기도 하고. 김민석은 격려했습니다. 자네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야. 노화에 따른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 그게 진정한 지혜지.
노인복지센터 강당에는 예상보다 많은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박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체취 문제로 사람들을 만나기 두려워했고, 심지어 손자까지 저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공감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귀였습니다. 나이 들면서 귀지의 성질이 변하고 귀 뒤 피부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특유의 냄새가 났던 거죠. 박진우는 이어서 자신이 발견한 다양한 노년기 위생관리법을 설명했습니다. 귀 관리법, 등 씻는 방법, 발 관리의 중요성, 구강위생 등 실질적인 팁들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들면서 우리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관리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노인들이 박진우에게 다가와 질문을 했고 자신의 경험도 나눴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손녀가 제 냄새 때문에 안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시도해 볼게요. 센터 관계자는 박진우에게 정기적인 건강 생활 강좌를 제안했고 그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렇게 박진우의 새로운 인생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후 박진우의 집에서는 손자 민준이와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집에 오는 게 제일 좋아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와 가져온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노인복지센터에서 노령이 셀프케어 클래스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숨기는 것보다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박진우가 마지막 수업에서 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이제는 그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작은 실천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노후의 존엄성은 큰 재산이나 화려한 성취가 아닌 일상의 작은 관리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박진우는 몸소 깨달았습니다.